그리고 아직 강원형 공약의 윤곽이 채 드러나지 않아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얘기해 보죠. 강원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또한 대선 공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찍이 SNS를 통해서 강원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 미래산업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각 권역을 좀 분류를 해서 동해안권을 한 동해 거점으로 해서 뭐 해상풍력이나 수소에너지 이런 산업 에너지 그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의 거점을 삼겠다. 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처럼 그 산업의 기반이 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 도시로 성장을 시켜서 AI라든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네. 첨단 의료 복합 그런 소부장 산업으로 육상시키겠다라고 했고 횡성, 원주, 영월 등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이를 중심으로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접경 지역은 평화경제 특구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곳곳이 관광의 터전이 되지 않을 곳이 없을 만큼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접경 지역은 접경 지역대로 그 평화와 관련된 그런 관광이 있을 수 있겠고요. 폐광 지역은 청정 에너지와 의료 관광을 기반으로 하고 또 평창과 강릉은 우리가 그 올림픽 유산을 담고 관련된 문화 자연이 좀 더 이렇게 융합된 그런 글로벌 복합 휴양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설악과 동해안권은 뭐 해양 레저 관광지 그리고 정선 지역은 이제 힐링의 명소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명소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견은 뭐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 미래를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강원도와 협력하여 2030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 전략은 총 사업비가 61조 규모로 8대 분야의 32개의 공약 과제, 1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및 미래첨단산업 육성 및 SOC 확충 사업을 포함하여 이러한 전략적 산업을 통해 강원도의 국가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키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2경춘국도와 영월 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SOC 사업같이 강원도가 국비 반영에 적극 나서는 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됐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요?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네. 면제를 받았죠. 면제를 받아서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고 2026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역발전 정책이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 충분히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엔 강원도의 민심과 표심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강원도가 보수 집권당의 텃밭이라고 흔히 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자꾸 그 이재명 후보 경선 후보 시절에 그 경청 투어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의 반응을 보면 와, 그 정말 철옹성 같았었던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얼마큼 마음을 열고 나오는지 볼 수 있었는데 네. 소위 말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나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잘 못 하시는데요. 샤이 민주당 성향에 있는 분들조차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만큼 네. 상당 부분 이제 그 진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희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다라고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당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니폼 혹시 보셨을까요? 네. 유니폼이 파란색
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숫자 밑에 빨간색의 빨강이 있죠? 꼭지점을 살짝 두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서민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관점도 끌어안겠다, 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번에 유니폼부터 신발까지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여져 있어서 네. 그런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이념적인 판단이나 또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이 주민들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먼저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예로 봤을 때 이 후보의 실천력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당이 달랐지만 연천군에 대해서 첫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당 지역구에 먼저 주는데요. 이것처럼 그 해당 지역에 더 그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보수든 중도든 관계없이 이재명을 잘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천력과 포용력으로 네. 표를 더 다지겠다. 네. 그리고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 대선 또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점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비책 갖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좀 그랬죠. 들어주었죠. 이번에도 이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의 성향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좀 들어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이라던가 또 우리 당에서의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혹여나 저희들에게 그런 도민들의 그런 마음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이번에 책임감을 갖고 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자중하면서 그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약들로 국민들에게 저희 당을 홍보하고 저희 당을 지지를 선언하려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도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삶의 질, 강원도의 발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에 따른 또 표심이 결정이 될 텐데 강원도 공약 반영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향후에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국민의힘 도당의 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도 출신 중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요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네, 허 대변인님. 도 출신 의원들의 경험과 역사는 사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죠. 네. 예, 거의 그 8개 지역구 모두가 거의 국민의힘이 찾았었던 격도 있고, 그래서 계속 묻고 싶은 것은 그 집권 혹은 내지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만큼 우리 강원도에 미쳤었던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성과들을 과연 그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을까, 도민들이 그걸 체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패착 중에 하나가 강원도 발전에서의 패착 중에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그 이름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넣었었던 거고 네. 국민의힘은 평화를 빼고 경제만 넣자 뭐 해서 사실 갈등이 되게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평화도 그다음에 경제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안이 올라갔었고 나중에서야 이제 뭐 글로벌 미래도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됐는데요. 강원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평화라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핵심 이슈가 빠진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실질적이고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고 그 성과들을 보여왔고 또 최근에 비록 우리가 2명의 국회의원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못하지만 그 허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강원도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김진태 지사와 협의를 하면서 확보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종일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강원 공약을 보게 되면 30%밖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도민들도 매우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되지 못한 공약의 사례를 보게 되면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를 제대로 못한 것과 네. 그다음에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입니다. 또 세 번째 접경지역 특별법 제정이 미흡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에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고 이번에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고 지난 공약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난 공약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 그리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추진할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점에 네.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강원도는 희생을 강요받고 홀대에도 침묵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권한을 이행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겁니다. 오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전국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유권자에게 한 말씀씩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정직하고 당당한 김문수 대통령 후보냐의 싸움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커서 우리가 혼란할 수 있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깨끗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허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는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을 계속 연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따라서 그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허수영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신과 갈등, 혼란을 종식하고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란다면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